안녕하세요. 사근동 도시재생대학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조우미 정입니다. 사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이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근동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2019년 4월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그런 유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사근동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종류가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두 가지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개요인데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는 거는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이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형을 보면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근동에는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두 가지가 우리 사근동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4세대 주택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빌라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죠. 101호 소유자가 다르고 102호 소유자가 다른 그런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주택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만 있어도 이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전체 가로구역에서 종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 법에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도로를 이해하시면 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소규모로 어떤 중층 정도의 아파트, 중층 정도 공동주택을 짓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편에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역의 어떤 설정 방법을 보면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명 이상만 돼도 사업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블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층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20호 이상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0호 이상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에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어떤 사업의 유형들 어떤 비교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그야말로 소규모예요. 소규모로 하는 거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중소규모로 해서 중층 아파트를 짓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저층의 공동주택, 다세대나 연립을 짓는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합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보시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굉장히 사업 기간의 절차가 짧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이내 정도면 가능하고요. 가로주택 정비사만 평균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대규모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평균 한 8년에서 9년, 어째 10년 이상도 걸리기도 하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 합의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은 그럼 어디에서 그럼 진행을 하느냐라는 이런 부분인데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곳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근동에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 있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사업 요건이죠.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단독주택의 경우에 이제 소유자들이 모여서 합의체를 만들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세대, 10호 미만이니까 9세대겠죠. 9세대일 경우이고 다세대 주택만 있는 경우에 뭐 빌라 이런 부분이겠죠. 다세대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19세대. 그리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이렇게 모여있는,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20채 미만, 19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죠. 전체 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와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호수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17세대, 그리고 다세대만 있는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35세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누가 사업 시행을 하느냐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역시 토지 등 소유자죠. 여러분들이 함께 주민 합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한 주민들끼리만 하기에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공동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죠. 서울도시공사 등 LH나 SH 등 공기업과 함께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자율주택 사업의 어떤 개념들을 보면은 각각의 세 분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들이 있겠죠? 이런 세 분이 같이 모여서 우리 집, 이 세 집을 모여서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하고 주민 합의체 구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각각 나중에 공동주택으로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러한 주택을 새롭게 건립하는 사업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독주택만 모여 있다 그러면 9세대, 9호고요.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다 그러면 19세대.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같이 모여있다 그러면 19세대에 있는 이런 사업 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합의체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 그림에서 4명이죠. 4명이 함께 우리 네 집이 합쳐서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 합시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셔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전원이 다 동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집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분이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만듭니다. 주민협의체를 만드는데 대표자를 선임을 하겠죠.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근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전체 주민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계획서는 뭐냐고 하면은 이 4개의 주택이 모여가지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 몇 세대를 지을 것이고 그리고 뭐 조경은 어떻게 하고 또 만약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은 이제 용적률 완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뒤에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이 임대주택 건설은 매토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는 게 사업시행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은 이주와 착공, 입주, 청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도 굉장히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사업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럼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왜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노후한 주택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이 빈집 밀집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근동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화 계획에 1-1번지부터 1-4번지까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서를 만들어서 신고하시게 되면은 그 내용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저희가 담아드려요.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의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기도 하고요. 또한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건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 그러면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주냐라고 한번 봤더니 대지 조경을 하는 부분, 공지를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공지를 부분을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경이나 공지나 또한 건축물의 높이들을 전체 기준에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한 부대 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 공동이용시설이나 복리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만약에 또 해당 용적률만큼 또 완화를 시켜주는 이러한 건축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용적률 완화예요.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부분인데요. 저층부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저층부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동이용시설이란 뭐냐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어떤 거기 입주하는 입주자들을 위한 어떤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으로 시도 조례,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이 있지만 원래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맞춰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사근동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200%이지만 공동이용시설을 저층부에 설치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250%까지도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완화하면 뭐가 좋냐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건축 계획에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건폐율이겠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층수가 정해지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3층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했을 때 만약에 3층으로 건축 계획이 나왔다. 하지만 저층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되면은 4층으로 지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노외 주차장 사용권 확보에 관한 특례예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면은 주택 건설 기준에 보면은 주차장을 건립할 때 한 세대당 한 대라는 규정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주차장 세대 수대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또한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30%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대수 한 10대다 싶어하면 10세대에 맞는 주차장에 설치를 10대를 해야 되지만 30%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0.7대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은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직선으로 300m나 아니면 도보로 600m 이내에 노상 주차장이나 노예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30% 범위 안에서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이러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어떤 용적률 완화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연면적이란 거는 건축면적의 합계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면적, 전체 연면적에서 대비해서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세대수의 한 20%, 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역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부분에 이런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의 완화인데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면적의 20% 이상이나 세대수의 20% 비율의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이나 중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차장, 세대당 주차 대수를 0.6대 이상으로 적용시킬수록 해주겠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 만약에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 대수를 0.5대까지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게 됨으로써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어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용적률 완화를 받아서 원래 계획에서는 3층밖에 지을 수가 없지만 용적률을 완화받게 되면은 총 4층까지도 더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입주를 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사업성 향상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비용의 부담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시장 군수 등이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을 지원을 해주거나 또한 뭐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융자 이런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정비 기반 시설은 무엇이냐?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도로나 공원이나 뭐 상하수도, 공공공지 이러한 것들이고요.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거는 관리사무소나 뭐 경비실, 뭐 주민응동시설, 도서관, 복리시설인데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이거는 또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동일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시장 군수 등은 이런 설치 비용들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 있죠. 우리 LH나 SH나 함께 만약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겠죠.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들에게 임시 거주시설로 공급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또 사업 비용의 보존이 좀 가능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SH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한 사례인데요. 동작구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사례예요. 여기도 역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7층 이하의 그런 지역인데요. 보통 69년도에서 1970년대까지 사용 승인을 받는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집들이었는데요. 총 조합원이 10세대였어요. 총 조합이 10세대였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상 6층에 지하 1층 4개 동이 나오는 이런 자율주택 정비 사업 어떤 건축 후 이런 계획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가 10세대인데 전체 임대주택 건설도 하고 용적률 완화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42세대, 42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비의 절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